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오후 방송 뜨거운 주제로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부터 본방사수 하시면서 또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주 좀 돌아보면 사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는데,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분석을 해주실 오마이뉴스 기자 한 사람을 제가 이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들어볼 텐데요. 김종철 오마이뉴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마이 TV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랜만이죠. 네. 몇 년 됐죠 지금? 2017년 이후 18년 거의 그렇죠, 못 본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오마이 저희 TV를 사무실이 찾았어요. 여기 오기 전에 네. 상암동에 있을 때, 맞아요. 그때 상암동 그래서 사무실 그쪽 스튜디오 있을 때 있잖아요. 거기서 방송할 때. 그때 방송할 때, 아. 그때 오마이 TV 제가 몇 번, 그렇죠. 그때는 경제 프로를 경제 하셨죠. 프로를 비언프라고 비즈니스 언플랜드 추억의 이름 추억의 이름. 들어봤는데, 자, 저희가 이제 네. 여의도에 이제 와 있습니다. 여의도에 네. 처음 이렇게 오시는데 네네. 어떠세요? 분위기 좀 어떤가요? 분위기가 분위기 아담하죠? 아담하고 네, 아늑하죠? 네, 열심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해야겠다는 네. 생각을 네. 들게 만드는 곳이다. 하여튼 네. 오랜만에 오마이 TV에 나오게 돼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음, 그리고 오랜만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또 뵙게 돼서 예. 너무 또 기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경제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주마다 네. 분석해 주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코너 이름도 정했어요. 김종철의 찐경제. 찐경제. 네. 진짜 경제. 진짜 경제라는 뜻이죠. 약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네. 그 이름도 이름이고요. 네. 어떤 걸 이름으로 네이밍할지 되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요즘 워낙에 저희 매체가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20년 그렇죠.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네.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네. 모토를 걸고 했지만, 아, 지금 시대가 거의 지금 우리 박종호 기자는 거의 이제 초창기 멤버잖아요. 거의 유튜브, 그러니까 영상의 시대 초창기 멤버잖아요. 거의. 네, 그렇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죠. 지금은 거의 이제 영상이 거의 개인 1인 미디어화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엄청난 그 이제 영상의 시대에서 네. 또 그만큼 여러 가지 뉴스가 또 엄청난 또 홍보 뉴스가 그럼요. 엄청나게 더 그 전에 더 많아지고, 네. 또 뉴스 속에서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짜 뉴스도 포함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뉴스의 아하. 솔직히 말하면 독자들이나 시청자 여러분이나 청취자 여러분까지 다 포함해서 뉴스를 도대체 어떤 뉴스를 보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맞아요. 듣고 어떤 걸 판단해야 되나, 이런 되게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아, 특히 경제 분야도 더 많고요. 그러니까요. 네. 경제 기사 저도 좀 보고는 있지만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 네, 또 그렇죠. 지적하신 대로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는 진짜 잘 이 모르겠어요. 보기 나름이거든요. 네. 또 숫자, 통계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통계의 어떤 그런 또 함정, 그 아. 숫자를 어디에 붙이고 어디에 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이제 그 숫자대로 보지 않고 어떤 진영 논리,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해석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막 다르게 네. 보여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좀 논란의 소지도 많았죠. 특히 현 정부뿐만 아니라 네.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런 앞으로 부분들. 저희가 이제 이번 코너를 진짜 경제라고 감히 네. 아우, 죄송스럽지만 찐경제. 찐경제를 한번 해볼까 하고 네. 여기 처음에 오랜만에 우리 TV 시청자 여러분께 만났는데요. 네. 앞으로 자주 저희가 아우, 열심히 해볼 테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또 의견도 주시고 네. 하시면 열심히 또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안들 아니면은 제안하고 싶은 사안들 있으면요,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죠.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김종철 기자의 네. 찐경제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게 될 텐데, 제가 방금 언급해드렸듯이 이번 한 주 정말 뜨거웠던 게 네,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발언, 그렇죠. 그다음에 이 발언에 따라서 나왔던 이 정치권의 이 이른바 멸공 챌린지. 네, 정말. 이거 보면서 음, 이 정용진 부회장의 SNS가 정치권, 그것도 대선 판에까지 영향을 주는구나. 그러니까요.
그거 보면서 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만큼 SNS의 영향력도 그렇지만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이른바 이제 영향이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했어요. 사실 네. 그 경제인의 이 정치 이 부분은 아, 과거에도 몇 번 많이 있었어요. 네. 과거 잘 아시다시피 그 현대 쪽에 정주영 명예회장의 국민당 사건. 아 기억납니다. 그분은 아예 그냥 당을 당을 만들어가지고 대선까지 내가 출마하셨잖아요. 돈을 댈 바에야 하나 그러니까요. 만들죠. 그렇죠. 네. 오히려 그 현대 쪽 가문 사람들이 더 어찌 보면 옛날 이명박 대통령도 뭐 그런 말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 전에 이 현대건설 사장 시절도 그랬고 네. 하여튼 그런 불도우저식 내지는 어떤 그런 뭐 경제를 과감히 이제 떨치고 정치 쪽으로 파는 뛰어든 분들도 계셨고 물론 이제 삼성은 좀 약간 다른 민나만 네. 그쪽은 이제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뭐 정치에 관련된 발언 음. 뭐 정치가 사류다 뭐 이런 발언 한번 했다가 또 그 맞아요. 당시에 그런 되게 있었어요. 또 그 후폭풍을 겪은 바도 있었죠 옛날에 네. 과거에. 네. 참 이 경제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 이게 또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오는 상황 이번에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죠. 우선은 이 멸공 챌린지 멸공 논란 정치권에서 조금씩 이제 사그라들어서 약간 그렇습니다. 이제 사라졌고 물론 뭐 윤석열 후보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좀 멸치 육수를 대기 때 멸치 샀다. 그리고 이 근데 웃긴 건 콩국을 그 멸치 먹는다고 육수도 어떤 분이 네. 그 자세히 봤대요. 네, 근데 그게 그 국물 내는 육수 멸치 산 게 아니라 예, 어 조림용이라고 포장지에 써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참. 그 콩도 약콩을 사가지고 배두가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네. 정치권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됐지만 네. 경제 쪽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논란이 네.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논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오늘 네. 스타벅스 가격이 올랐다고요? 이거부터 네네네. 좀 눈에 들어오네요. 맞습니다. 가격 올랐어요? 그 와중에? 지금 스타벅스 이 가격 인상은 예고가 됐었습니다. 아, 예고가 됐었어요? 예고가 됐었습니다. 아, 예고가 이것 때문에 올랐다는 건 아니고 예. 가격 인상은 예고가 됐었고요. 네. 이것이 뭐 가격 이제 요즘에 워낙에 올해 내지는 작년부터 전반적인 물가가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가 좀 오르는 추세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소비재 내지는 그런 그 일반 그 심지어 뭐 생활 공산품까지 전부 다 이제 물가가 좀 오르는 추세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스타벅스도 가격을 인상을 예고를 했었죠. 얼추 한 2, 3주 전부터.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올렸다. 근데 오늘이 딱 이제 오늘 올렸다? 오늘 인상 첫날이고요. 아. 네. 그동안에 스타벅스 가격이 이제 보통 저도 뭐 스타벅스 가본 적 있습니다만 네. 또 아메리카노 보통 한 잔에 네. 4,100원짜리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부터 4,500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400원이 올랐고 400원이 올랐다고 네. 하더라고요. 보통 라떼도 네. 4,600원에서 네. 5,000원. 아니 맞지 않죠. 좀 비싸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저는 네. 이렇게 가격이 네. 올랐다. 네. 저는 오늘부터 올랐다 그래서 이 멸공 논란 이후에 가격이라도 올리자. 그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정부회장도 글쎄요 이게 좀 멸공 논란 정리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신세계 쪽에서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정부회장도 해시태그 이제 안 올리고 있잖아요. 네, 멸공이란 말은 안 올리고 안 있죠. 올리고 있어요? 네, 이게 멸공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있습니다. 표현을 안 쓰고 있다. 네. 그러면은 이게 표현을 안 쓰고 있지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그 지난 주말 이후에 네. 이제 월화 이제 수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제 멸공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정의정 부회장이 올려놨던 몇 개 그 인스타그램에 자기 포스팅을 몇 개 또 삭제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그 조정을 했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조정의 이유가 여러 가지 그 자신의 어떤 그런 멸공 논란 이후에 네. 이루어졌던 그 경제적 후폭풍,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했던 반응, 그것들이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신세계 그룹 내지는 네. 그 안에 있는 그쪽에 아마 얘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일부 이제 그 시민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운동이 또 펼쳐졌잖아요. 네. 불매운동이 펼쳐지고 또 불매운동 와중에 또 이쪽 보수 진영에서 또 극우 또 유튜브 중심으로 해서 또 이걸 또 뭐 구매운동. 구매운동. 또 뭐 한쪽에서는 불매운동, 한쪽에서는 구매운동. 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약간의 이제 그
논쟁이 논란이 아. 좀 더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정치권에서 거죠. 끝났지만 그렇죠. 이 소비 관련해서는 네.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럼 정용진 부회장 어떻습니까? 지금 SNS에 더 이상 멸공 해시태그를 안 하고 포스팅을 하는 걸로 보였는데 상황이 좀 어떤가요? 어제 예. 자 올려놓은 게 보면 네. 그 케이크를 케이크에다가 예, 예. 촛불 하나 딱 켜놨어요. 촛불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거 하나만 올려놨는데 네, 그래놓고 뭐라고 달았냐면 어, 이제 이 케이크 뭐 이게 스페셜 케이크 어, 그리고 for very special event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별한 케이크이고 앞으로 이제 그 특별한 이벤트를 위한 특별한 케이크라는 건데 이제 그 특별한 이벤트가 오늘 뭐 스타벅스의 가격 인상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의미는 알 수 없으나 네, 이제 그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잖아요. 네. 뭐라고 하던 거예요? 온통 멸공으로 뒤덮여 있어요. 아, 케이크를 그러니까 보고. 케이크를 보고 이제 네. 모든 그 이제 인스타에 자기 팔로워들이 또 네, 아무래도 네. 아마 그 지지자들이 많겠죠. 아, 그 댓글 제가 막 쭉 봤는데 예, 예. 대부분 이 촛불을 보고 멸공의 촛불이다. 멸공의 횃불이다. 아, 멸공의 뿌리다. 멸공은 사랑입니다. 막 아, 거기 뭐 지지자들이 이제 많이 팬들이 남길 테니까 네. 이렇게 의미를 그러니까 또 이제 부여하고 그렇게 있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지지자들 사람들은 그 정용진 부회장이 또 하나 그 케이크를 올린 거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불매운동 그 또 정용진 부회장이 또 며칠 전에 또 그걸 또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불매운동 보이콧. 음, 그러니까 보이콧이라는 옛날 그 노저펜 그 포스터와 유사하게 또 만들어진 보이콧 뭐 정용진 보이콧 정용진 뭐 그렇게 그런 어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정용진 부회장인가요? 그런가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 보이콧 그 포스터를 자기 그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업무에 참조하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예. 그렇게 또 코멘트를 달고요. 아, 또 반대로 그 이쪽 극우 유튜버들 중심으로 그 가로세로 네. 연구소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가세연 그분들이 또 이제 구매 운동에 또 자신들이 적극 나서면서 막 그 스벅을 앞에 방송하시면서 이제 막 그 제품들 머그컵이나 머그컵이나 뭐 텀블러 이런 20만 원치 것들. 썼다고 하던데. 하여튼 아, 굳이 뭐 그렇게 자랑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응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스타벅스를 사람들이 뭐 적극 구매하고 있고 뭐 네. 심지어 또 뭐 그 프로 야구단 또 유니폼도 입고 나왔어요. 그 예, SSG 랜더스. 랜더스라는. 그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작년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제 야구로 SK 그룹으로부터 추신수 인수를 선수도 예, 맞습니다. 추신 선수 데리고 데려오고 오고. 나름대로 프로야구 그쪽에서는 좀 네.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긴 했는데 아,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용을 한 아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을 이 보면 사진 나왔네요. 네. 네. 저희가 그리고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네. 이분들 강용석 변호사와 이렇게 김세희 기자가 했던 저 아, 손 모양 손가락, 예. 저거는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일베들이 주로 쓰는 그런 표현들 중 하나죠. 살짝 웃으면서 랜더스 유니폼 입고 저 네. 손가락 모양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원래 정용진 부회장하고 이제 가세현 서로 네. 이렇게 관계가 서로 밀고 당겨주고 이런 관계였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정부 회장이 대놓고 옛날에 그 자기가 포스팅을 했어요. 가세현을 보세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가세현이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가세현이 뭐지 이거. 근데 이제 그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방송을 직접 정용진 부회장이 스스로가 말을 했고 네. 그리고 또 그 정부 회장 지금 인스타 팔로워가 77만 명 그렇게 아마 넘을 거예요. 저 오마이 TV 지금 구독자가 71만 명. 1만, 예, 그 정도 저희가 되고. 열심히 더 따라잡아야 되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 인플루언서잖아요. 77만 명이 자기 팔로워를 그럼요. 데리고 있는 엄청난 인플루언서인데 네. 그분이 대놓고 가세현을 보세요. 내지는 뭐 저번에 뭐 그 가세현에서 만들었던 그 뮤지컬 박정희 자기가 네. 직접 그거 보러 가고 근데 그런 것들 보면 가세현 입장에서는 정용진 부회장이라는 어떤 그 재벌 오너 내지는 어떤 경제인의 어떤 인플루언서가 해주는 거에 대해 되게 고마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 완전히 뭐 가세현 입장에서는 또 천군만마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고. 그러면은 이 방송을 보면 뭐 스타벅스 제품도 구매해놓고 하는 걸 보면 이 가세현을 비롯해서 이른바 극우 보수 진영에서는 네. 적극적으로 좀 가담해서 뭐 물건도 사주고 네. 스타벅스 자주 가자 이런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지금 그 저도 살짝 어제 오늘 오전까지 그리고 어제 네. 이렇게 쭉 구구 유튜버라고 불리는 몇몇 그 방송을 제가 봤어요. 예. 실제로 이 가세현도 잠깐 보긴 했고 또 뭐 윤튜브라는 또 뭐 그분도 뭐 보수 유튜버시네. 네. 그분도 또 그 랜더스 또 유니폼 입고 나와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부 또 그러니까 그쪽에서 입장에 보면 일종의 어떤 그런 그 불매 운동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에서 갈라치기 현상으로 전형적인 색깔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정부 회장 입장에서도 자기도 이제 뭐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이콧 관련된 그 포스팅을 자기 인스타에 올리면서 처음에는 아 이건 그냥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포스팅을 했다가 이 말을 바꿉니다.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수정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누가 업무에 참고하랍니다. 뭐 하란다 그랬죠. 하란다. 네. 누가 업무에 참고하란다. 살짝 이 투는 뭐냐면 결국은 나는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 우리 회사에 누군가 이거 업무에 참고하란다. 라는 식으로 올린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제3자적 뭐 별로 유쾌하지 자기는 이걸 별로 원치 않지만 내 위치에서는 마치 자기가 어떤 그 피해자로서의 어떤 그런 거를 그 정부 회장 스스로가 거기에 포스팅함으로써 오히려 네. 그쪽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호응하게끔 만드는 그런 포스팅한 거죠. 그리고 네. 결국은 이것이 어떤 아까 박 기자께서 얘기했지만 그 전에 정치적인 어떤 논쟁, 사회적인 논쟁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또 네. 이게 이런 논쟁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일 수밖에 없고 이게 무슨 되게 생산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거를 서로 또 이걸 뭐 불매네, 구매네 또 뭐 이걸 뭐 또 뭐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회사 이미 회사적으로 따져도 결코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신세계 주가가 뭐 하락을 하고 이런 네. 것도 있었고, 그렇죠. 뭐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뭐 장사를 한다거나 네. 박 기자 장사한다고 했을 때 내 장사에 오는 손님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을 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더 어떤 제품에 대해서 네.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만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그 뭐 마켓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특정 계층, 특정 소비 계층을 위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소비 그 시장 마켓에 따라서 뭐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네. 이런 어떤 그 뭐 그 카페라든지 대중적인 어떤 그런 생활 소비가 들어가는 이런 그 군의 이런 문제 그에서 네. 마치 이게 무슨 진보 보수 내지는 뭐 좌파와 뭐 우파와 뭐 내지는 뭐 심지어 구구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아 이제 뭐 스타벅스는 정화되겠네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없고 우리 깨끗한 사람들 멸공이 되는 거네. 멸공이 깨끗한 진짜. 사람들만 오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그 정당한 어떤 그 권리를 어떻게 침해할 수도 있지만 네.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이거는. 아, 근데 그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이나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참 이 정치권에서는 사그라드는 이 논란, 이제 경제계에서 또 특히 이제 정용진 부회장의 사업적인 면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네, 일부에서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하고 스타벅스를 네네네. 총괄하고 네네. 신세계는 그 여동생이죠. 정유경 신세계 사장이 맞습니다. 총괄하기 때문에 주가는 신세계가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맞습니다. 동생이 더 피해봤다 이런 네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 지금 신세계 이마트 그룹이 그 이제 지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정용진 부회장 있고 그다음에 여동생 정유경 아까 말씀하신 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세계 회장이 이제 이미경 아니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어머니가 네. 지금 회장 이명희 회장이죠. 이명희. 이명희 회장. 회장입니다. 네, 이명희 네. 회장이죠. 이명희 회장의 어머니가 이제 회장으로 있고 그 아버지였던 정전명희 회장이 계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신세계 그룹이 이마트 어떤 이마트 그룹이라고 하기면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정상적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그리고 아까 여동생인 정유경 씨는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뭐 신세계 백화점이나 이번에 그 주가 떨어진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 굉장히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네. 엄밀히 말하면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이 마크하고 있는 그룹 쪽이죠. 예.
그 이마트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떨어졌어요 이번에. 그래요?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럼 뭐 손해가 그래서 이제 없네요. 만약에 이제 집에서 만약에 네. 집에 많이 들어가게 되거나 하게 네. 되면 이제 여동생이 되게 좀 화가 났겠죠. 오빠가 되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백화점과 이쪽의 회사들이 예. 주가가 폭락을 한 거예요. 아, 물론 회사 쪽에서는 공식적 입장은 그렇지 않다. 원래 이제 그 관련된 업종이 전반적인 어떤 코로나19 상황과 그다음 최근 뭐 중국의 어떤 면세사 같이 주가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다른 백화점 업계 예를 들어서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신세계백화점 말고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은 한 1%대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월요일 날. 근데 신세계백화점만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한 6%, 8%. 네. 많게는 8%, 6%. 마지막 6%, 7% 떨어졌죠, 가까이. 그리고 물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또 주가 좀 약간 반등을 했죠. 전반적으로 주가 반등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저가 매수가 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른바 많이 떨어졌다. 기술적 반등. 그렇습니다. 그걸 또 보수 쪽에서는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아니 진보 쪽 애들은 1월 월요일 날 하루에 주가 떨어진 것만 엄청나게 대서특필하고 아,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주가 오른 것도 얘기 안 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주식시장에서도 이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물론 이렇게 그 오르고 내림이 기본적으로 있죠. 그리고 네. 그게 이제 오르고 내림이었던 그 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의 폭도 있고. 그런데 최근 올 월화수목의 이 오늘 최근에 어떤 그 주가 흐름에 봤을 때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주가의 흐름은 분명히 네. 정상적이진 않죠. 아, 그것은 주식시장에 있는 전문가들도 다 인정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보수 쪽 사람들은 또 뭐 진보가 뭐 진보 진영이 뭐 또 이런 식으로 또 내로남불식으로 또 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고요. 네.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 그래서 왜 신세계와 신세계 인터내셔널 폭락을 했냐면 이번에 그 중국 그 정용진 부회장이 올린 그 시진핑 그 멸공에 관련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이에요. 네. 그것을 올렸다가 중국 그것이 홍콩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되게 유명한 네. 외신 신문이 있습니다. 네. 그거 되게 유력지인데 홍콩에서 중국권에서는 되게 유명한 신문. 그걸 또 보고 인용을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아, 그럼 뭐 중국에서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알죠. 중국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저기 영국의 뭐 텔레그래프나 다른 어떤 서방 언론들도 이번 사건을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 네. 그쪽에 그 전반적인 논조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시기에 갑자기 한국의 대선판과 엮여서 특히 그 한국의 재벌, 유통재벌의 어떤 재벌 오너 그 억만장자가 네. 갑자기 공산주의 관련된 쉽게 말하면 이념적인 논쟁에 뛰어들었다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 논쟁이 갑자기 중국 아까 이제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경우는 중국 이 부분에 그런 빨간색 포스팅까지 했다는 것이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에서 그 신세계와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면세점 사업이나 중국 시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신세계 백화점 쪽에 신세계 백화점 가보시면 네.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같으면 저 위에 상위 7, 8, 90층 그쪽은 다 면세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뭐 최근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나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뭐 전반적으로 백화점, 쇼핑, 그다음에 네. 뭐 여행업계가 굉장히 침체돼 있긴 하지만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정용진 부회장이 발언 때문에 네. 신세계 정유경 사장이 하고 있는 그 면세점 사업이나 화장품 사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마트는 2017년에 중국에서 철수를 합니다. 이마트는 중국 사업을 했다가 예. 다 빠졌어요. 그럼 뭐 별로 영향이 없어서 그래서 주가가 맞습니다. 별로 안 빠진 거예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거죠. 동생이 총괄하는 그래서 그 곧바로 사진을 바꾸고 이제 그걸 북한으로 바꿨죠. 북한 사진 네. 바꾸고 이제 김정 사진 바꿨는데 사업. 자식이 아마 무슨 얘기가 있었겠죠. 만약에 제가 이제 저희 같이 뭐한 집 사진 않겠지만 네. 좀 전화해만 했을 것 같아요. 오빠가 괜히 말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그죠. 오빠가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렇지. 이러면서 이거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야. 물론 이제 신세계 재무 쪽에 뭐 담당 임원들이 막 엄청나게 또 막 얘기를 했겠죠. 물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거 이대 놔두면 안 됩니다라고 했겠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잘 정리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이 이마트가 중국에서 네. 철수를 했고, 네.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좀 불매 운동하고 한다고는 하지만 이 보수 진영에서의 또 사주자, 우리가 이제 그럼 대신 사주자 이런 운동도 있고, 또 방금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스타벅스가 가격을 또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격도 올라가고 또 불매 운동에 대항하는 운동도 있고 별로 영향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지금 정용진 부회장의
그 스탠스나 그 네. 자기 포스팅도 그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물론 전보다는 좀 더 눈치를 보고 네. 좀 이제 멸공이라는 어떤 음. 그 발언 내지는 뭐 포스팅 내지는 그런 어떤 그거를 자제하겠다 이제 안 하겠다고 이제 그것도 이제 신세계 그룹에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신세계 그룹에서 이제 그쪽 공식 홍보라인에서 우리 정 부회장이 이제 더 이상 그런 멸공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네. 신세계 임원진이나 그룹진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릴리즈를 하게 된 거고. 예. 실질적으로 정영진 부회장 그 자기 사업에 순수하게 사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벅스가 스타벅스 코리아라고 있잖아요. 스타벅스 네. 코리아가 이제 스타벅스가 작년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매출은 아니지만 한 2조 3천억 정도 나온대요. 지금 예상이 잘 나오는 거죠? 엄청 나온 거죠. 지금 97년에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네. 지금 매년 성장세가 물론 처음에는 좀 약간 부침이 있었지만 최근 4, 5년 사이 성장세가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보통 이제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 1997년에 처음에 들어올 때 정영진 부회장이 미국에 유학을 했어요. 네. 1900 아까가 서울대 이제 정영진 부회장이 이제 서울대 87학번인데 그때 이제 들어갔다가 네. 이제 중간에 중퇴를 하고 미국으로 가서 유학하고 어. 자기가 유학 시절에 스타벅스를 보고 이거 한국에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 나중에 이제 들어오면서 한국에 이제 그 스타벅스 유치를 합니다. 이마트를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타벅스 본사와 이마트가 50대 50 지분 공동 출자를 해가지고 1997년에 들어와요 한국에. 그리고 99년에 이화여대 1호점이 생깁니다. 99년에 그게 1호점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뭐 전국적 지금 몇 개입니까? 한 600개 넘을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했죠. 지금은 같은 거리에도 몇 개씩 있고 막 그런 너무 데도 많아요. 있어요. 진짜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네. 스타벅스 특히 우리나라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매출도 잘 엄청나게 된다는 거네요, 그만큼. 그렇죠. 그래서 스타벅스 본사에서도 한국이 왜 이렇게 잘 될까? 처음에는 스타벅스 코리아 그 스타벅스 본사에 있는 사장도 어디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네. 한국에 진출할 때 일본이 되게 또 그 전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크게 기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데 작은 시장에 생각했겠죠. 실제적으로 작기도 하고, 네. 실제 그리고 이 지금 커피숍인데, 뭐 커피 음. 카페인데 이렇게 자기네들 미국에서 이제 뭐 박 기자도 아마 나가 보셔도 알겠지만 네. 밖에 나가 보면 미국 가 보면 스타벅스가 한국처럼 이렇게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뭐 물론 큰 도시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도 좀 큰 데도 있지만 네. 한국처럼 이렇게 스타벅스 매장이 고급화돼 있거나 되게 크지 않아요. 되게 예. 어떤 조그마한 진짜 동네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동네 로컬 네네네 커피숍, 그런 카페 커피 이런 같은 그런 게 느낌. 많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미국에 있는 이런 뭐 주요 도시 같은데 보면 이런 스타벅스보다 더 스페셜하게 그냥 직접 내려서 내는 그런 어떤 그런 커피를 더 많이 이렇게 찾는 소비자도 많고. 네. 근데 유독 한국이 되게 스타벅스가 성장을 그럴까요?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본사도 깜짝 놀라요. 매년 그 점포 개수를 늘려가는 숫자가 어마무시하니까 서울에만 아마 400개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도시에 아마 전 세계에서 서울의 한 도시, 이 메가 도시에서 가장 많은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 도시가 서울일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예요.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정영진 부회장이나 이쪽 입장에서 보면 장사가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인수를 합니다. 추가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가 네. 미국하고 한국하고 합작 기업의 공동 출자율은 50대 50이었는데 지금은 예. 이제 한국 기업이 됐어요. 그러면은 67.5% 아마 네, 67.5%군요. 그러면은 한국 기업이니까 외국 그 스타벅스는 다른 건가요? 이제 다른 회사인가요? 스타벅스는 이제 사실상 로얄티를 지불하죠. 로얄티 지불하고. 걔네들은 이제 이름과 여러 가지 뭐 원두나 이런 것들 로얄티와 그다음에 원자재 뭐 원재료 이런 것들 계속 이름값 공고를 하죠. 그러니까 스타벅스 본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완전히 한국 땡큐라고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름 빌려주고 계속 물건 돈 팔아먹고 엄청난 돈을 수익을 받고 물론 이제 지분도 팔면서도 수익을 얻었고 지분도 팔고 수익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제 이름도 아마 바뀔 겁니다. 법인명도. 법인명이요? 예, 법인명을 바꾼다고 했어요. 이게 스타벅스 코리아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뀐다. 네. 물론 이제 상표는 스타벅스라는 그 매장 상표는 그대로 쓰겠지만 네. 법인명의 이런 공식적인 서류상에 아마 이 스타벅스 코리아도 이름이 바뀔 것 같고 여하튼 이러면서 그 스타벅스가 갖고 있는 그 이마트 그룹 내에서 위상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아까 영업이익이 사실상 이마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이나 부회장 입장에서 보면 스타벅스 그다음에 정용진 부장이 지금 막 추진하고 있는 그 네. 스타필드라고 있잖아요. 예, 복합 스타필드. 쇼핑몰, 네. 하남, 이제 고양도 있고 고양도 그것도 이제 있고. 저기 미국에 있는 스타필드라는 그 아. 복합 쇼핑몰 그쪽과 같이 그렇군요.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하는 백화점 사업이 있고 자기는 백화점 사업 못 하니까 복합 쇼핑몰 같이 그렇게 스타필드를 또 들어와서 하고. 같이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이 멸공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제 네. 이걸 잘 아시는 또 소비자들이 음, 이마트보다는 정말로 정용진 부회장 쪽에 좀 더 어떤 아.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예. 스벅 불매 운동이 낫겠다. 막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스벅에 대한 음. 불매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또 인증샷도 올라오고 그런 게 또 이유가 하나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정진 네네네. 부회장의 그렇죠. 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네,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참 극우 진영, 그러니까 뭐 보수 진영 이분들이 또 많이 간다고 하니까 스타벅스 분위기가 좀 더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글쎄, 또 다른 느낌이 날 것 같다. 글쎄요, 앞으로. 네. 그렇게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정말? 정말로 만약에 물론 그 네. 소비자들이 충분히 어떤 제품과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게 맞지 않으면 불매운동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이 제품이 좋고 소비자 이 상품이 권리니까. 좋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구매운동 할 수도 있죠. 이건 전적으로 뭐 그 이제 자유 의사이긴 하지만 네. 이것이 마치 그러니까 스타벅스 코리아 내지는 스타벅스 매장에 있는 네. 그 문화와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 노동자들 그리고 거기 팔고 있는 뭐 물건들 이게 뭐 정용진 부회장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소비자들이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단지 뭐 정용진 부회장한테 뭐 배불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 국내 어떤 그 이쪽 그 커피 매장 특히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그 다른 데보다 좀 더 문화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나은 점이 있고 네. 또 소비자들이 그런 욕구와 니즈를 잘 이렇게 또 파악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잘했기 때문에 아마 성장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성장을 했던 것이지 이것이 무슨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오너 내지는 회사의 어떤 대주주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네. 따라서 그 회사가 내지는 그 제품이나 그 어떤 소비 패턴이 바뀐다고 하면 네. 그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정말 큰 리스크인 거죠. 그렇네요. 참 이 멸공 논란이 이 경제 쪽에서도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또 이게 얼마나 참 비생산적인 논쟁이 맞습니다. 벌어지게 네. 하는 그렇죠. 그걸 네. 제공한 게 그 정부회장의 SNS 그 글 맞습니다. 네. 멸공. 참 글쎄요. 이게 외신들 외국에서 볼 때는 참 이런 사안들도 참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트위터나 이런 걸 날리면서 오너 리스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또 이런 또 오너 리스크가 나오고 있다. 맞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는 근데 코인 가지고 예. 코인 영향을 코인- 미치고 코인의 했는데. 그 워딩 하나 내지는 그 단어 네. 하나 가지고 이제 코인의 가격이 완전히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오죽했으면 네. 미국에 있는 그 주요 매체들이 일론 아. 머스크 상대로 내지는 그 주주들도 제발 그만 그 트윗 좀 그만 좀 해라. 예. 제발 그 코인 가지고 장난치지 좀 마라. 아,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멸공 논란이 크게 그러니까요. 회자가 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